자, 가나다라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게 된 계기가 뭔지, 그다음에 이동 후의 인물의 태도 변화라든지 인식 변화라든지 변화를 각각 찾아서 완성된 글로 논술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가는 여기 보면 폭포를 찾아가는 거야, 사실은. 폭포를 찾아가는 건데 여기 폭포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황 씨가 마을 주민 황 씨가 아우자익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얘기했어. 아주 이상하다. 기이하다. 그러니까 함께 갔죠. 흔연히 함께 갔죠. 자익이 내게 알려주기에 마침내 나는 갔다고. 마을 사람 황 씨 얘기를 아우자익이 듣고 내용은 저기 있는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아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걸 내가 듣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흥미를 느껴서 폭포 저 어디 골짜기 안에 폭포로 이동하게 되는 거라고. 별거 없어. 핵심은 그거야. 자, 얼마나 기이하길래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기이하다고 얘기할까? 기이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증, 흥미. 그래가지고 발품을 팔아가지고 막 그냥 비탈진 바위에서 밥 먹으면서 꾸역꾸역 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가서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폭포에 갔지만 실제로 도중에 멈춰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자익, 아우가 그 폭포를 보고 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 아저씨 말이 기이하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별로예요. 볼품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여기 주인공은 실망했단 말이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다가 그만둔 거 있잖아. 그건 좀 아쉽다.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볼 걸. 그래서 다음에는 꼭 끝까지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끝난 거야. 나중에 먼 후일날 간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 눈으로 확인 안 했지.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거야. 앞으로 내가 다음번에 꼭 내 발로 가서 볼품 없건 볼품이 있건 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놨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이동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에 생각이 좀 달라졌어. 처음에 그냥 흥미를 가지고 꼭 봐야지 보는 게 목적이었지만 중간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졌단 말이야. 멈춘 거에 대한 아쉬움도 나오지만 다음에 꼭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지 한번 가봐야지라는 그 미루어 놓은 것이 다음에 이룰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면 희망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이 바뀌었어. 이번엔 나로 한번 가볼게. 이 소설은 19세라는 소설, 진정한 어른의 의미가 뭔지 성장하면서 깨달아가는 여기 소년 실제 그 농사를 짓고 대관령에서 배추 농사 짓는단 말이야. 배추 농사만 지어가지고 돈도 벌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고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 돈을 벌면 어른이다. 이렇게 좀 단편적인 어른에 대한 인상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농사를 지어. 그래갖고 성공을 했지만 그 다음에 쫄딱 망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성장소설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이라는 게 뭐냐면 농사 지으러 대관령 저쪽에 고랭지 농사, 배추 농사 지으러 가는 거야. 그게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동하는 계기가 뭐냐면 거기 가서 농사 지어서 돈을 벌겠다는 거야. 여기 주인공이 생각하는 어른, 성인이라는 건 자기 밥벌이라는 거야. 돈을 버는 거라고. 돈만 벌면 나이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대관령에 농사 지으러, 고랭지 배추 농사 지으러 간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동하게 된 건 뭐냐면 하루빨리 경제적인 부분의 독립,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경제적 자립, 혹은 소득을 얻는 거. 그게 대관령 저 너머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게 되고 글로 가게 된 계기라고. 가서 무슨 생각했다고?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오히려 있잖아. 돈만 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어른이라는 건 경제적 부분만 해결하고 독립한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어른은 그게 아니다. 나이대로 가야 되는 거야. 나이에 맞는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깨달음을 하면서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 농사 지으러 갔던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야. 후회한다. 알았어? 돈을 벌어도 진정한 성장이 아니고 오히려
제 나이에 맞는 경험을 하는 거야. 뭐 상고를 다닌다 그랬잖아. 상고. 그럼 상고에서 배울 게 있잖아. 여러 가지. 그거는 그 나이, 그 학년, 그때밖에 못하는 건데 앞질러 가서 성인 흉내를 내고 어른 흉내를 내고 그런다 그래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후회한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동이라는 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관령 그 고랭지 채소밭에 가는 걸 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학교를 떠나서 농사 지으러 간 거. 이게 이동이야. 자, 다 한번 볼게. 다. 형은 27살이고 동생은 22살이다. 이게 전쟁 때 포로가 돼서 형과 아우가 끌려가는 장면이야. 형하고 아우가 완전히 정반대지. 형은 있잖아. 순진하면 하다못해 바보 같고 동생은 똑똑해. 근데 두 사람이 전쟁에 참가했다가 끌려가고 있는 거야. 포로가 돼서. 이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 포로로 끌고 가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포로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포로로 끌고 가는 인민군들이 만약에 위협을 받거나 막 죽기 직전인 상황이면 포로들을 죽인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니까 긴장감이 막 도는 상황인데 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철없고 순진하고 뭐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나치게 솔직하고 약간 모자란 사람이라고까지 했잖아. 이게 동생이 형을 대하는 태도가 좀 뭐랄까 평소에 형을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27, 22살 형과 아우가 인민군의 포로가 돼서 북쪽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야. 이동하는 상황이야. 자, 그러고 나서 형이 뭐랄까 동생 대신에 희생을 당하는 거지, 그지? 형이 오히려 있잖아. 평상시에 했던 형의 어떤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동생을 위로하고 정말 형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그걸 전쟁통에서 느꼈어. 동생이 항상 형을 무시했다 그랬잖아. 근데 전쟁에서 포로가 된 다음에 형이 동생을 위하고 형처럼 진짜 형이 하는 것처럼 동생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희생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동생이 나중에 자신이 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미안함을 느끼고 또 그 다음에 동생은 형에 대한 애정을 또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라고 지금 우애가 깊어졌다. 나중에 변화야. 알았니? 형과 동생이 인민군 포로로 북쪽으로 끌려가는 과정, 이동 과정이고 과거에 형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형을 위하는 마음이 생겼고 왜냐하면 그게 형으로서 미숙하지만 여기서는 순진하지만 바보라고 취급했을 만큼 순진하지만 어리숙하지만 형이 입장에서 동생을 돌봐야 되겠다.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면서 태도 변화, 동생의 태도 변화가 핵심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라로 한번 가볼게. 자, 라에 나타난 내용 중에 이동에 관련된 거는 뭐냐면 내가 겪은 경험인데 일왕즉위식에 거기를 가게 됐단 말이야. 근데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어. 근데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집어넣는 것. 바로 이동이 바로 경찰서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거란 말이야. 이유가 뭐라고? 일왕즉위식에 한글 편지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경찰서 유치장에 끌려간다. 이동 그거고 이동 계기가 바로 한글 편지를 소지했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조선인으로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끌려간 다음에 뭐 조사받고 고문받고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있네. 나는 조선이니까 조선의 독립운동에 못 바쳐서 2천만 당신고 동포를 위해 일하겠다. 그럼 변화라는 것이 마음 자신이 이 시대 상황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변화가 있잖아. 그지? 그 말은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야. 즉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타락했다 이랬었는데 유치장에 갔다 온 뒤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조선인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태도 변화한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실존의 문제에서
아름다운 인간형으로 바뀌었어. 알았니? 이게 태도 변화라는 것이 이 사람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처세가 바뀌었다고. 그 전에는 원망과 타락의 길이었지만 유치장에 갔다 온 뒤로 조선인으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몸바치겠다. 이게 태도 변화를 했다고. 지금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1번 문제 답안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부터 라까지 등장인물의 이동 경로라고 했는데 이동 경로하고 이동하게 된 계기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볼게. 가나다라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이동하는 게 뭐 일정 A 지역 간의 이동도 있지만 뭐 장소 이동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는 거야. 가의 나는 독특한 폭포가 이건 기이한 폭포가 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은 자익 아우의 말을 듣고 건너들어서 한번 가볼까 그래서 흥미가 생겨서 폭포로 향한다. 이게 이동한 거고요. 이동한 이유 계기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우로부터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흥미가 생겼어. 그러나 볼품없는 풍경이라는 도중에 중지하고 나서 아우가 갔다 온 말을 듣고 나서 실망했다. 이 정서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는 흥미를 느꼈다가 아우의 말을 듣고 실망했어. 진실을 알고 중도에 포기할 것을 아쉬워했지만 이 진실이라는 게 바로 볼품없다, 평범하다. 중도 포기한 것을 아쉬워하지만 중도 포기한 거 이건 따로야. 이거 좀 이상하게 써놨다. 진실을 알고 나서 아쉬우면 안 되죠. 진실을 알고 그러니까 실망한 건 여기 나왔으니까 이걸 여기다 처리해야지. 아우의 말에 진실을 알고 실망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중도 포기한 거는 아쉬운 거야. 각각 정서가 다른데 그리고 나중에 꼭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하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서 태도의 변화, 즉 인식의 변화가 달라졌다. 여기서는 정서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두 가지 다 같이 나와 있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이상하게 써놓은 부분 아우의 말에 진실을 알고 멈춰 자 실망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중도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구경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자, 두 번째 나는 하루빨리 경제력을 갖춘 어른 아까 얘기했던 19세 농사 짓기로 결심하고 대관령으로 간다. 이 대관령으로 가는 것이 공간의 이동이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떠나서 어른 흉내내는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고 한 번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다음에는 쫄딱 망했어. 그래서 그 나이에 경험해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미리 서둘러서 어른 흉내를 낸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뒤에가 그런 게 나와야 돼. 나이에 걸맞는 경험. 자,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서 어른 흉내낸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래서 정서 변화는 후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야. 대관령으로 간 건 공간의 이동이고. 자, 그럼 다 볼까? 형과 동생이 전쟁 중 포로가 돼서 북쪽으로 끌려간다. 이동이지. 미숙했던 형은 의젓하게 동생을 보살피게 되고 냉정했던 동생은 형의 애정을 느끼며 우애가 깊어진다. 이건 둘만의 관계고 냉정했던 동생이 형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낀다. 이게 변화란 말이야. 그 다음에 라는 일왕 즉위식에 가가지고 일왕 즉위식 한글 편지를 소지했다는 이유, 한글 편지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아무 죄가 없는데 유치장에 잡혀간다. 이동은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거야. 경찰서 유치장. 석방 후에 나는 부끄러움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이게 이제 끌려가기 전이고 민족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변화한 거죠. 이처럼 사람은 호기심 이거 뭐야? 맨 마지막에 결론 쓰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뭐냐면 이렇게 이동하게 된 이동 계기와 이동 후의 변화를 다 썼어. 그럼 여기서 토탈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일종의 봐봐 호기심 첫 번째 가지 그지? 가 필요 없어. 조급한 판단 두 번째 19세 포로 구성 형과 포로를 끌려갔다가 후에 겪은 거 편견과 차별 등을 계기로 이동하고 자 이걸 한꺼번에 이동 계기를 할 수 없으니까 각각 가나다라를 이렇게 핵심어로 정리하고 이게 이제 간단하게 처리한 이동 계기야. 그리고 사고의 전환 생각이 달라졌다. 반성과 성찰 유대가 명성
정체성의 장악. 사고의 전환이 뭐죠? 사고의 전환. 생각을 달리했다고. 내가 이 누구 얘기만 듣고 한 것보다는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게 좋겠어. 라고 사고의 전환. 두 번째, 반성과 성찰, 섣부른 판단으로 어설픈 어른 흉내를 내서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지러 간 거. 자, 유대가 명성 형과 나가 하나가 된 거. 네 번째, 나는 조선이냐를 깨달은 거야. 자각 등의 내적 변화를 겪는다. 내적 변화는 정서의 변화 혹은 인식을 통한 태도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어. 태도의 변화. 이게 지금 1번에 가나다라에 등장하는 내가 이동한 거에 대한 계기와 이동 후에 달라진 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답안지 핵심은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핵심어를 가지고 정리해 달라는 거야. 꼭 해주세요. 알았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안 하면 뭐 안 할 수도 있죠. 가나다라. 그냥 그리고 끝났는데 문제는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 달라진단 말이야. 변화. 알았어? 이거를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A에서 B, 부정에서 긍정, 긍정에서 부정 이런 식으로 그 정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나왔던 내적 변화,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로 묶어놓은 거야. 알겠죠? 구조를 한번 볼래? 자, 여기는 뭐 특별히 구조할 것도 없어. 가나다라의 등장인물이 이동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이동하고 난 다음에 변화. 그게 어디까지인데? 자, 처음에 가나다라 얘기해주고요. 등장인물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등장인물의 이동 상황이 나타난다는 공통점으로 그냥 한 문장으로 처리하고요. 이 얘기는 뒤에 뭐가 나온다고? 어떤 이동이 일어났는지, 이동의 계기가 뭔지 얘기하겠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이동은 일어났다 하고 간결하게 첫 번째 문장을 25자 정도에 딱 정리해놨어. 첫 번째. 그래놓고 가나다라 풀었고요. 쭉 풀었어. 됐지? 가나다라까지 쭉 풀었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푸는 거야. 시킨 대로. 계기, 이동 후에 달라진 점, 계기, 이동 후에 달라진 점. 이렇게 네 가나다라를 쓴 다음에 이걸 다 토탈해가지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자, 호기심을 가지고 떠났지만 마지막에 나중에는 편변에 1번이 어디 있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 사고의 전환이라는 건 그러면 봐봐. 이 뒤에 거는 압축 요약한 거잖아. 무슨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냐 볼까? 가에서 실망했다가 아쉬워하는 자 기이하게 생각했다 흥미롭게 생각했다가 실망했다고 됐지. 그 다음에 중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아쉽다 내가 직접 가보겠다 이게 사고의 전환이야. 요걸 갖다 다시 밑에서 전체적으로 조약 그 계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후에 달라진 태도 달라진 변화를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 거야. 자 이런 식의 패턴을 꼭 쓰도록 해요. 네. 라 재심에 나타난 경찰 그리고 마 재심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바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비판하라 그랬어요. 비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마의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아자에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비판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550자밖에 안 되니까 두 문제니까 250, 350, 300 정도로 하면 550 되니까 250, 300, 250 뭐 이 정도면 돼요. 분량을 조절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라의 경찰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해 볼까? 경찰 라 한번 보세요. 아까 라의 내용이 일왕즉위식 때 갔는데 다른 거 없었지? 뭐야? 한문과 한글로 돼 있는 편지. 조선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고하게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에 끌려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얘기해 줬는데 뭐냐면 마는 이게 코끼리라는 소설이야. 13살 아이의 시선으로 그려진 소설이고 우리나라에서 외노자를 대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얘기를 13살짜리 어린아이의 시선이라면 얘는 순수함이지 일종의 편견 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처음 첫 장면에서 계속 탈색제 하나를 풀어가지고 세수한 이유가 뭐냐면 피부색이
한국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편견의 대상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세수하면 하얘질까? 혹은 한국 사람처럼 하얘질까? 뭐 한국 사람만큼 하얗게 될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고, 결국 아버지는, 이 네팔 아버지는, 외노자는 이런 아들에 대해서 혼을 내고 있는 거지. 들켜가지고 혼나는 이야기가 마에 나타난 내용이다. 됐죠? 그러면 라하고 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거기 나온 경찰, 그리고 적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하고 적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이건 바사를 통합이네. 또 자, 바를 봅시다. 자, 바의 내용을 먼저 할게요.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거니까 바부터 한번 봐봐. 바의 내용, 바의 내용 한번 말해봐. 그래서 바의 내용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고, 이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에 의해서 소외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차별의 내용도 얘기하고요. 어떤 식으로 차별하는지. 근데 이게 사회적 전체를 본다면 사회적 소수자도 사회 구성원이니까 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차별은 결코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 사회적 소수자가 누구지요? 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자, 사회적 소수자 인식부터 한번 볼까? 신체적으로 혹은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차별을 받으며, 아니면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소수자는 인종, 뭐 피부 색 같은 인종, 신체적 문제지, 문화, 우리 문화하고 다른 문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차별하고, 그러면 그걸 차별받고, 나는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 것 같아. 그러면 사회적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가 어떤 식으로 또 차별받는지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회통합이 왜 필요한지,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걸 없애야 되겠지. 그럼으로써 사회적 소수자의 편견과 차별을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인식이 전환돼야 되고,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이다. 자, 경찰 차별하는 사람이야. 자, 그다음에 저기 사로 한번 볼까? 지금 사를 해야 되지? 자, 마지막 미안해. 적이 필요한 아이들. 지금 했지. 말을 안 했구나. 자, 코끼리. 자, 코끼리 소설에 적이 필요한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어. 자, 그러면 적이 필요한 아이들과 라에 나온 경찰 얘기를, 두 사람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경찰과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문제점. 먼저 경찰부터 한번 볼까? 거기서 말하는 적이 필요한 아이들이 뭐냐면, 여기 13살 네팔 소년 아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차별의 대상자를 필요로 하는 거야. 뭐 그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라마에 나와 있는 경찰과 적이 필요한 아이들은 모두 사회적 소수자 같은 대상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편견 혹은 차별, 이런 것들을 행위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차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자, 문제점. 근데 문제점을 그냥 하면 안 되고, 바하고 사에 따라라고 나왔잖아. 바하고 사에 따라서 이 폭력을 어떻게 규정할 거야? 라면 자, 바하고 사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차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이들을 즉 한글 편지를 가진 주인공, 그다음에 여기 13살짜리 네팔 소년, 이들이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야? 본인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거야. 주류 집단에 속해 있고 얘네들은 소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차별해도 된다는 일종의 자기 스스로의 내적 판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차별하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차별하고 있는 사람은 폭력이고요. 그 다음에 차별받는 사람도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거지. 이게 지금 문제면 문제라고. 그러면 경찰하고 적이 필요한 학생들은 모두 폭력적 행동을 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서로 공존해야 될 구성원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고 갈등을 유발했으니까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 차별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결국 사회통합을 막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나오는데? 바사에 나오잖아.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차별이라는 것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차별이라는 것은 일종의 폭력적 행동이다. 이 말이 핵심이야, 핵심. 그 내용이 빠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자, 그럼 답 한번 알아보자. 자, 정답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바하고 사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자는 내재적 특성이 아닌 주류 집단과 자유고야. 주류 집단과의 차이. 주류 집단은 경찰이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이 바로 주류 집단이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주류 집단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여기면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 그러면서 상대적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바에 보면 사회적 소수자가 뭔지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갖다 써. 알았니? 자, 사회적 소수자는 결국 주류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대적이라는 게 적이란 말이야. 사회적 배경과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백인주의 사회의 유색인은 차별의 대상. 하지만 유색인의 그 국가에서는 백인이 소수라면 차별의 대상.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경과 조건에 따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상대적 개념이야. 그래서 상대적이란 말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사에 보면 차별 수업. 여기 사가 먼저 나왔는데 차별 수업을 통해서 차별의 주체와 대상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잔인성을 보여준다. 이건 지문 읽기로 하고 봐봐. 차별 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결국 폭력이고 잔인성이다. 나의 경찰하고 적이 필요한 아이들, 즉 차별의 대상을 찾고 있는 차별하는 아이들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하여 타인, 여기서 사회적 소수자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류 집단의 구성원들이겠지. 자신들이 주류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류 집단은 옳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주인공이다. 너희들은 차별받아도 된다. 소수다. 우리랑 다르다.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들은 주류 집단이라고 믿고 있는 즉 상대적인 집단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다. 바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과 아이들의 폭력적 행동은 차별이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이 말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반드시 나와야 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이건 바하고 사에서 차별하고 편견으로 대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바사의 내용이야. 바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거다. 갈등을 유발해서. 그 다음에 아의 신체적 차이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거. 이것도 똑같잖아. 아까 주류 집단을 정상, 비주류 집단을 즉 사회적 소수자를 비정상. 이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아 제시문은 위에서 말한 차별과 편견을 정당화하는 글이 있었잖아. 누구야? 경찰하고 적이 필요한 아이들. 경찰하고 적이 필요한 아이들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차별하고 있잖아. 이 부분이 라제시문인데 라제시문의 정면에 대한 비판이 아제시문이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제시문에 보면 타인의 인정을 쫓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거기 나온 글이 수호제기잖아.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나다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약용 선생님의 수필이야. 여기서는 스스로의 확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처음에는 그 뜻을 몰라가지고 형님이 왜 자기 집 이름에 수호제라고 지었을까? 나를 지키다니 세상에 나를 지킬 이유가 있을까? 그랬는데 마지막에 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뭐 힘들고 꼭 해야 되는 일인가를 깨달았어. 이것도 인식과 깨달음인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의 나 자신, 즉 13살 네팔 소년이 피부가 하얘지려고 뭐지 그거를 갖다가 화학약품을 계속 세수했잖아, 그지? 자, 나의 피부색을 부정하면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면 정혜영 선생님의 수호제기에 따르면 사실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믿어야죠. 나는 네팔인이고 네팔인은 한국인이냐 달라. 그리고 네팔인은 차별적 대상도 아니고 뭐 굳이 이사회의 주류가 아니라서 편견의 대상도 아니다. 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 아자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나는 피부색이 남과 다르다. 본인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이 13살 소년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건 스스로에 대한 규정이란 말이야. 여기가 상대적 개념으로 한국이니까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받지만 네팔이라면 아닐 거 아니야. 그 점을 생각을 해야지, 그지? 그래서 본인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면 안 되죠. 본인 정상이야. 그리고 세상의 잣대가 뭐냐면 주류 집단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거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 이 주체적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 이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고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키는 수호제기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자를 통합적으로 했을 때 꼭 나와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키는 것,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그 스스로를 긍정하는 것, 정상이라고 긍정하는 것. 이 말이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아자 때문에 그래. 아자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 정체성, 정상, 주체성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코끼리에 나와 있는 저 제시문 마에 나와 있는 네팔 소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아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돼. 자, 그럼 전체 구조를 볼까? 자, 2번 문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대상에 대한 얘기잖아. 대상. 사회적 소수자. 이거 규정 먼저 하는 거야. 사회적 소수자 이들이 누구냐면 경찰하고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상대자란 말이야. 상대자. 이들이 집단 혹은 주류 의식에 의해서 차별의 대상이 차별. 자, 차별의 대상. 이걸 먼저 규정했어. 그래놓고 경찰과 적이 필요한 아이들, 왜 이들을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지에 대한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네. 지금 바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그거야. 그 다음에 차별 수업. 또 바사가 기준이니까 기준 먼저 하는 거. 기준. 알았어? 무슨 말인지? 바사를 기준으로 경찰과 적이 필요한 아이들,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사를 기준으로, 바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바는 뭐, 사는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경찰과 적이 필요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스스로 자신들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해서 주류 집단이야. 폭력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었어. 문제 두 문제인데 다시는 둘로 나누면 첫 번째가 여기까지야. 바사를 먼저 개념 정립하고 경찰과 적이 필요한 아이들이 문제가 뭔지를 바사의 기준으로 얘기해 준다. 그 다음에 아 얘기가 뭔지 또 다시 정리하잖아. 아하고 자를 기준으로. 아는 정상 비정상의 문제. 여기서는 판단이 없어. 그 다음에 자는 수호적이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인 것은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본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아하고 자의 내용을 먼저 깔고 바탕으로 깔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마에 나와 있는 그 네팔 소년 얘 행위를 써놓고 행위를 간단하게 쓰고요. 여기 그 두 번째 핵심은 마에 내가 했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행동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행동을 통한 비판이야. 그러니까 평가라고 평가. 그렇다면 이 밑에가 주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해석해 주는 거야. 네팔 소년이 뭐 탈수제인가 탈색제인가 아무튼 그걸 가지고 계속 바꾸고 싶어 한다. 주류인 한국 사람들의 피부색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면 당연히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자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정말 짧게 간결하게 하고 다시 해석과 평가, 비판, 설명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550자 분량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재심은 차의 경제 문제를 재심은 카타를 활용하여 설명하시고 먼저 차에서 찾을 것은 경제 문제겠죠. 경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구체적 지문을 읽어봐야 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재심은 타에서 토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잘 찾아봐. 서술하시오. 이거는 330조밖에 안 돼. 정말 압축해야 되는 거야 정말. 자, 차부터 볼까요? 차에 제기된 경제적 문제를 한번 볼까? 아유, 이건 허생전 읽을 수 있잖아. 이거 지금 매점 매석 행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매점 매석. 그래가지고 큰 이익을 보는 거 말하는 거지, 그치? 매점 매석. 결국 사재기. 결국 이거는 경제 문제에서 본다면 유통과 뭐 이런 그 무역 뭐 이런 것들이 열악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매점 매석이라는 게 독과점과 같은 거기 때문에 한 물량을 저렇게 싹쓸이 해버리면 물건값이 폭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폭등하는 이 이유를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로 따진다면 뭘까요? 그러면 자원의 희소성이지. 들어본 적 있지? 자, 자원은 부족한데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당연히 자원의 가격은 올라가겠지. 혹은 더 점점 구할 수 없겠지. 이런 거. 자원의 희소. 그 다음에 이런 말, 다른 말로 이런 말도 희귀. 뭐 이런 말도 해. 자, 그럼 카로 볼까?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야. 희소성, 희귀성. 여기 다 나오잖아. 결국은 그 허생의 매점 매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찾는다면 여기서 나온 자원의 희소성, 희귀성이라고 해야 되겠지. 과일을 매점 매석했다? 그러면 과일값이 폭등하고 말총을 매점 매석했다? 그랬더니 여기 뭐지? 망건 뭐 이런 것들 있지? 망건값이 폭등했다. 자, 그러면 카의 경우에 따르면 자원의 양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점점 높아지면 가격이 폭등하는 거. 뭐 그 설명하면 돼. 자, 그럼 타로 가볼까? 타에서는 타의 내용 간단하게 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서는 자, 타에서 경제 문제를 지적했어.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아. 검소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 그게 아니고요.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게 검소함이 아니고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게 검소함이라고 일컫지도 않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있는데 안 쓰는 게 검소한 거고 없어서 안 쓰는 건 검소한 게 아니라 궁핍함이지. 검소함의 의미를 제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대로 뭐 매점 매석 싹쓸이가 결국 물건값을 폭등시키고 하는 경제적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물건이 부족해. 와, 이거 운물이네. 박제가의 운물이잖아, 그지? 이 말은 됐다. 그냥 소비야, 소비. 이 글 유명한 글이니까. 계속해서 소비하면, 계속해서 우물을 퍼내면 일정한 높이가 유지돼. 말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경제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소비해야 돼. 소비하면 생산하게 되고, 생산하면 또 유통하게 되고, 유통하면 또 소비하게 되고, 계속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진다고. 지금처럼 곤궁한 이유가 바로, 즉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나라에 물건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있는데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없어서 못 쓰는 거야. 그럼 생산이 안 된다는 거지. 생산이 안 된다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소비지요. 너무 거 했네. 이거 우물이야, 우물. 박제가의 우물. 맞지? 술에 우물 되게 많잖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번의 핵심은 뭐냐면 필요한 방안은 뭐 지금 다 얘기했어. 지금 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을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차의 경제 문제는 매점 매석 때문에 나라 경제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지. 자, 그러면 나라 경제가 무너진 건 검소함을 미덕으로 하고 있고요.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소비할 재화가 없는 것도 물론이고 소비를 하지 않아. 소비를 안 하니까 생산을 안 해.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마치 우물에서 우물물을 열심히 퍼내는 것처럼 소비하고 그러면 또 생산하고 그래서 물건이 유통되고 백성들의 곤궁함,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있는데 안 쓰는 게 검소한 거지 없는데 안 쓰는 건 검소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타에서 소비를 강조하고 있어. 소비를 강조하다 보면 생산을 늘려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답안지 한번 보기로 해. 자, 3번 한번 봐봐. 답이 이렇게 돼 있네. 자, 차에 나와 있는 허생의 행동은 매점매석이었지. 과일을 매점매석하니까 과일이 부족해서 가격이 금세 폭등. 허생이 다시 말총을 사재기하니까 만건값이 급격히 오른다. 이게 지금 차에 나타난 내용이고 문제란 말이야. 그럼 카하고 타에 의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희소성이다. 자원의 희소성. 여러분 바꿔야 되겠네. 카 입장에서 본다면 자, 과일을 사려는 사람이 많고 과일은 부족하고 만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고 만건이 부족해. 즉 말총이 부족해. 만건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말총이 없어서 못 만든다. 이런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적 문제로 자원의 희소성, 희귀성, 상품의 희귀성 정도야. 그것으로 금세 폭등한 가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타에 따르면 가격이 급등한 근본의 원인은 자원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 경제의 빈궁함에 있다. 여기서 자원의 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건, 상품, 재화의 양이지, 재화의 양이 절대적 부족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생산을 늘려야 한다. 생산을 늘리려면 어떻게 한다고?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사람들의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겨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통하지 않아 재물이 희소해지고 왜? 생산하지 않으니까 이 희소한 재물은 결국 희귀해진다. 그러니까 값이 올라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그 소비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상업, 무역 이런 경제활동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343자. 350자는 넘겨야지. 이건 잘못됐어. 350자. 그리고 여기 지금 중간에 틀린 게 자원의 양이 아니라 재화의 양이야. 물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재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여 생산을 촉진해. 그래갖고 뭐야? 재화, 즉 물건이라고 할게. 물건. 소비할 물건의 양을 높여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상업이라고 하는데 상업의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이라든지 여기 나온 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360자 정도 나올 거야. 자, 그 정도 분량으로 써주는 게 좋겠다. 350자가 최대면 이 부분을 안 쓰면 되는 거지. 별거 없어 이거. 자, 이런 부분을 안 쓰면 된다고. 만약에 370자다 그러면 이걸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답안지가 있잖아. 분량을 정해준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 분량이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350자 아래라고 했으니까 아래라고 하면 지금 내가 정리해서 추가시켜진 부분을 안 쓰면 되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이지? 이걸 많이 썼다.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무역, 유통, 그러면 상업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재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여 생산을 촉진하고 근데 여기 생산을
생산을 소비할 생산 뭐 이렇게 하면 뭐 글자 수는 거기 안에 포함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와 허생전의 문제, 그 다음에 이거를 구조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봐봐. 차에 나타나 차의 내용은 강렬하게 썼어. 매점 매석과 사재기 두 가지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고 만건값이 폭등하는 거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도 좀 재미난 게 뭐냐면 가격이 폭등했는데 여기는 급격히 올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두 가지 다 가격이 오는 거거든. 표현이 달리한 거야. 똑같이 얘기하기 싫으니까. 여기서 만건 가격이 금세 폭등했다. 이렇게 똑같이 쓰지 말라는 거지. 그게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똑같은 걸 두 번 쓰지 마. 반복은 별로 안 좋아, 논술에서. 자, 그래서 이거를 기본이 되는 게 차하고 타잖아. 차타를 먼저 얘기하고요. 차타를. 그리고 차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문제, 그 사재기하고 가격 폭등하고 말총 그 사재기에서 그 값이 올라간 거, 이 문제를 카하고 타의 내용으로 설명해 준 거야. 왜 값이 올랐는지 알아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가 가난해진 거죠. 자, 여기까지가 카타를 가지고 얘기한 거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뒤에 나온 마지막에 나온 게 뭐지? 제시문이 타에서니까 자원의 희소성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아니네, 미안해. 얘기를 하지. 여기까지가 카타를 가지고 허생의 그 매점 매상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검소함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가 미덕이다. 소비가 나라 살림을 좋게 하고 백성들을 윤택하게 한다. 빈궁에서 벗어나게 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소비지. 소비. 그래야 생산을 마련하고 생산에 의해서 상업이 장려되면 결국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차의 내용 간단하게 카타를 가지고 해설을 하고요. 해결책은 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그래서 분량이 350자 이내라고 했으면 별로 생각해봐. 100자만 해도 벌써 300자인데 조금씩 늘려야 되는 거고, 여기는 카타, 여기 핵심이야. 카타가 문제를 진단한 거고 타에서는 해결책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찾아내야 되는 거죠. 3번 답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 바래.